인도네시아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희망이 결국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시안컵 3, 4위전 연장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갈망하던 신태용호가 결국 침몰했는데요. 인도네시아를 향해 BBC 포함한 여러 매체들이 주목을 쏟았습니다. 심지어 이번 마지막 경기였던 이라크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경기 후 팬들과 동료들은 물론 상대 감독에게 박수를 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자 이를 스포츠가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하며 또다시 신태용 감독을 향해 찬사를 보내주었는데요. 이런 와중 베트남 신화를 만들어낸 박항서 감독은 최근 다른 여정을 시작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언급되어 동남아 축구계가 난리가 나버린 상황입니다. 신태용 감독과 우위를 겨룰 수 있는 기회까지도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의견도 등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최근 미친 활약이 빛을 발하며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컵 4강 기록을 세우자 현지 팬들로부터 2년 재계약이 짧다는 의견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1956년 멜버른 올림픽 이후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행을 노린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회 3위까지 주어지는 2024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권 획득을 다음으로 미뤄야 했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데요. 피파 랭킹 134위 국가의 대표팀이 올림픽 본선에 오르는 것은 외신들의 주목을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한 상황이었죠. BBC는 이번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에 펼쳐진 신태용 감독을 둘러싼 여러 장면들에 집중하며 그의 업적에 대한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보도는 아시아 축구계를 일으킨 것은 유럽파가 아니었다라며 한국인 감독인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과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의 업적을 언급하며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계에 부흥기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박항서 전 베트남 감독도 마찬가지로 당시 베트남 대표팀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국 대표팀을 지도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누군가 더 나은 감독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이들은 아시아에서 우승 후보의 위치에 오른 후 또 다른 아시아 축구계의 강호를 각지에서 만들고 있다. 이는 매우 도전적이며 인상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라디 세나이실 이라크 U23 대표팀 감독은 이번 아시안컵 3위 결정전이 끝난 직후 적장인 신태용 감독과 진한 악수와 포옹을 나누며 서로를 인정했다. 그는 상대에 대하여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데이터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파워다라고 평가하며 신태용 감독이 만든 성과를 칭찬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자국 팬들과의 인사를 마친 후 예상외로 적장인 신태용 감독을 향해 이동했다. 그들이 신 감독에게 찬사를 남기고 포옹을 나눈 것은 스포츠가 보여줘야 할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아시아 축구계 간의 유대감이 이를 잘 나타낸다라며 신태용 감독이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점차 큰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달 2027년까지 재계약을 맺은 신 감독은 최근 축구협회의 필요와 간곡한 부탁에 따라 2029년까지 총 60억에 달하는 금액으로 재계약을 한 번 더 고려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하여 현지 언론 올리스포츠가 분석하길 신태용 감독과 재계약을 2달 안에 2번을 맺은 것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100계단이나 차이나는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큰 감명을 받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올림픽 진출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과정에 신태용 감독과 선수들에게 더 많은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역대 최고 규모의 재계약을 한 번 더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기적인 인도네시아 축구계의 프로젝트와 최근 성적에 대한 인센티브로 신태용 감독에게 또 한 번 재계약을 제안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현지 팬들도 압도적인 공감을 보내며 SNS 통해 신태용 감독이 차후 인도네시아에서 입지를 더욱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주장했는데요. 이런 한편 최근 돌풍을 몰았던 신태용 감독이 전 동남아 축구계에서 신화급 성적을 써내린 박항서 감독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등장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차기에 부임할 대표팀에 대한 소식은 사실 그가 베트남 대표팀의 감독으로 있던 시절부터 끊임없이 존재했을 정도로 그는 큰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한동안 이 소식이 뜸했던 이유는 그가 위기에 빠졌던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트루시의 경질과 함께 완전히 희망을 잃었던 베트남 대표팀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외신들을 통해 계속 언급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놀랍게도 동남아 축구계의 패권을 잡았지만 박항서 감독이 부임하던 시절 베트남에게 한 차례 수모를 겪었던 태국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태국 축구 대표팀의 단장이자 동남아 축구계의 거물인 누안판 란삼 단장, 이른바 마담팡이 직접 박항서 감독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난리가 난 것이었죠. 그녀는 선수들에게 수시로 명품을 선물하고 파격적인 우승 보너스를 약속하는 등 단장 파워를 과시하는 인물로 지난 대회에서도 결승 진출 시 우리 돈 약 1억 9천만 원의 보너스를 내걸었을 정도로 축구에 큰 투자를 쏟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가 놀랍게도 최근 태국도 아닌 베트남 VN 익스프레스와 인터뷰에서 도발적인 언사로 베트남 축구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물론이다. 박항서 감독의 부임 이후 베트남 축구가 발전했다. 세계 랭킹도 그가 부임할 당시엔 베트남이 96위 달성했고 이런 피파 랭킹 상승만 봐도 알 수 있다. 태국을 넘어서지 않았냐? 베트남 선수들의 외국 진출도 활발해졌다. 태국도 영감이 필요하다.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축구 전체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다라는 박항서 감독에 대한 놀라운 평가를 전하고 있었죠. 이에 뒤이어 그가 차후 태국 대표팀에도 어울리는 인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마담 팡은 물론이다. 그를 선임할 수 있다면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알기로는 박항서 감독은 차기 행선지를 고민 중이다라며 박항서 감독의 태국 부임설에 대해 오히려 정면 돌파를 노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태국 현지 매체에서는 반대로 박항서 감독의 인터뷰가 등장해 마치 이것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그가 차후 태국 대표팀이 감독으로 부임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의혹을 불렀는데요. 태국 매체 싱크커브의 보도에 따르면 박항서 감독은 태국 대표팀 부임은 팀 구성과 운영에 있어 상호간의 철학이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에이전트를 통해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다. 나는 늘 이기는 것을 좋아할 뿐 다른 것들은 고려해 본 적 없다. 나의 지도 철학은 어떤 팀과 맞붙게 되더라도 승리를 거두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항상 팀을 최우선으로 각 선수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태국 대표팀 부임설 부인하지는 않았는데요. 결정적으로 박항서 감독의 에이전트인 이동준 DJ 매니지먼트 대표는 기본적으로 태국 대표팀 감독직 제안에 항상 열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말로 쐐기를 박아버렸죠. 실제로 현지 매체 시암 스포츠는 태국의 차기 감독으로 지난 아쉬운 성적을 이유로 일본 출신 이시이 마스타다 감독 대신 박항서 감독을 원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K리그에서도 뛰었던 태국의 축구 전설 피아퐁은 시암 뉴스와 인터뷰에서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시절 선수들의 잠재력을 터뜨리는데 능숙했다. 여기에 규율과 훈련에 많은 신경을 썼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한국 감독을 기용하는데 태국은 왜 안 되는가?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력한 옵션이다라며 박항서 감독의 부임을 지지하며 나섰습니다. 이에 박항서 감독의 다음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박항서 감독의 입장이 된다면 태국행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나요? 만약 부임한다 적정 연봉 수준은 얼마일까요? 또한 라이벌 국가로의 대표팀 감독을 맡을 때 베트남에서 그간 쌓아온 업적에 대해 많은 반발이 예상될 텐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